지난 영상 보셨습니까? 제가 세 가지 숫자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IS 비율, 연체율, 유동성 비율.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BIS 비율이 낮아서 혹은 연체율이 높아서 걱정되셨나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진단했으니 이제 보호해야 합니다. 제목 보셨죠? 예금자 보호 1억 원을 10배로 지키는 방법. 10배입니다. 합법적으로요. 불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손해봅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모르는 사람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들어보셨죠? 은행이 망해도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법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1억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다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1억은 금융회사당 1억 원이라는 겁니다. 만약 한 은행에 2억을 넣어뒀다면 그 은행이 망하면 1억만 받습니다. 나머지 1억은 날아갑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1억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원금 더하기 이자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원금 1억을 꽉 채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붙는 순간 일부가 초과됩니다. 그 초과분은 보호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금융회사당 9천만 원에서 9,500만 원 정도로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바로 상계권입니다. 상계권이 뭐냐면 은행이 망했을 때 내가 받을 예금과 내가 갚아야 할 대출을 먼저 계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은행에 예금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A은행에서 대출도 1억 받았습니다. A은행이 망했습니다. 내 예금 1억은 보호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먼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우리한테 1억 빚졌죠? 당신 예금 1억으로 퉁칩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0원입니다. 1억 예금이 있어도 1억 대출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상계권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예금만 보지 마세요. 그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예금은 먼저 대출 갚는 데 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금 있는 은행과 대출받은 은행을 다르게 하십시오. A은행에 예금, B은행에서 대출. 이렇게 하면 상계가 안 됩니다. A은행이 망해도 내 예금은 보호받습니다. 대출은 B은행에 계속 갚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착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같은 유형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금융회사, 그러니까 법인 한 곳당 1억 원입니다. 같은 은행 안에 내 계좌가 몇 개든, 정기예금이든 입출금이든 적금이든 외화예금이든 전부 합쳐서 1억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다르면 각각 따로 1억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둘 다 은행이지만 회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1억씩 보호됩니다. 즉 총 2억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다르다고 다 다른 회사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건 법인 등록번호를 보는 겁니다. 번호가 다르면 완전히 남남입니다. 앱이나 홈페이지 하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나 법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게 다르면 별개 금융회사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조심하십시오. 이름만 다르고 실제로는 같은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번호가 같으면 보호도 합산됩니다. 자, 여기까지 함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계권, 원금 더하기 이자, 법인 단위. 이 3가지만 알아도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잠깐, 지금까지 1억 지키는 법 보셨죠? 여기까지만 알아도 대부분 사람들보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1억을 10억처럼 지키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1억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은행을 여러 곳으로 나누기. 아주 단순합니다. 은행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A은행 1억, B은행 1억, C은행 1억. 이렇게만 해도 1억이 3억, 4억처럼 보호 범위가 늘어납니다. 1억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연금 계좌는 별도 한도가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손해봅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성 계좌는 일반 예금 한도와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 1억,
연금 쪽 1억 별도, 이렇게 안전망이 두 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이나 앱에 있는 예금보호 로고를 확인하십시오. 예금보험공사 표시 제도입니다. 이 로고가 있으면 보호 대상입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십시오. 보호 대상 금융상품 안내와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1억을 키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조합이나 금고는 각각 독립법인일 때가 있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지역 단위로 각각 독립된 조합, 금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다르면 보호 단위도 갈라집니다. 이 말은 뭐냐? 법인 단위를 정확히 나눠서 분산하면 보호 범위를 현실적으로 몇 배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합니다. 예금자 보호 1억의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회사 법인별로 나누기. 둘째, 연금 계좌의 별도 한도 활용. 셋째, 조합이나 금고의 독립법인 구조 이해. 이 세 가지 조합으로 보호 범위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원리는 이해하셨죠?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자산 규모별로 정확히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어떤 은행을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갑니다. 자산 규모에 맞춰 전략적으로 나누십시오. 5천만 원 이하라면 한 곳에서 두 곳이면 충분합니다. 시중은행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BIS 비율 12% 이상인 곳으로요. 5천만 원에서 1억이라면 두 곳에서 세 곳으로 쪼개십시오. 시중은행 5천만 원, 인터넷은행 3천만 원, 우체국 2천만 원. 이렇게 하십시오. 왜 우체국일까요?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공사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지급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더 안전합니다. 한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비상금 개념으로 넣어두십시오. 1억에서 3억이라면 세 곳에서 다섯 곳으로 분산하십시오. 시중은행 1억, 인터넷은행 1억, 우체국 5천만 원, 저축은행 5천만 원, 3억 이상이라면 더 많은 금융회사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급 시기입니다. 1억 보호받는다고 해서 내일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사하고 절차 거치면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습니다. 보호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 받기까지 2년, 3년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체국이나 현금화가 빠른 달러를 섞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니까 지급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달러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뱅크런 상황에서는 당장 쓸 현금이 급하니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등급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저축은행 경영평가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1급 또는 2급만 선택하십시오. 3급 이하는 피하십시오.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 평가 기준으로 4급에서 5급으로 분류된 금고가 159개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전체 1267개 중에서입니다. 그래서 금고나 조합은 더더욱 선별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2세 박 씨는 은퇴 후 5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시중은행 1억, 인터넷은행 1억, 저축은행 1억, 우체국 1억, 새마을금고 1억. 5곳입니다. 각각 1급 등급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만기를 전부 6개월로 맞췄습니다. 왜일까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후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6개월마다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위험해지면 바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박 씨는 2025년 10월에 5억 중 1억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였습니다. 2026년 1월 환율이 1,400원이 됐습니다. 1,4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58세 김 사장은 3억을 세 은행에 나눴습니다. 각 1억씩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은행이 사실은 같은 그룹 계열사였습니다. 한 은행이 부실 지정됐을 때 5천만 원만 보호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여러분은 김 사장이 되지 마십시오. 법인 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핵심 주의사항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금 있는 은행과 대출받은 은행을 다르게 하십시오. 상계권 조심하십시오. 둘째, 정기예금 만기를 짧게 가져가십시오. 최대 1년 이내, 가능하면 6개월 단위로 쪼개십시오. 셋째, 매 6개월마다 점검하십시오. BS 비율, 연체율, 유동성 비율, 위험 신호 보이면 즉시 옮기십시오. 중도 해지해도 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넷째, 외화 예금도 활용하십시오.
총 금융자산의 10에서 20%는 달러로 가지고 계십시오. 환율 위기와 즉시 현금화를 동시에 대비하는 겁니다. 다섯째,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고금리에 혹하지 마십시오. 금리가 높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합병되면 1년간은 합병 전과 후를 별개 금융회사로 봐서 한도가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은행 합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규정도 알아두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금자 보호는 금융회사당 1억 원, 원금 더하기 이자까지 포함. 둘째, 상계권 조심, 예금은행과 대출은행 다르게. 셋째, 법인 등록번호 확인, 이름만 다르고 같은 법인 조심. 넷째, 금융회사 법인별로 나누고 연금 별도 한도 활용. 다섯째, 지급 시기 생각, 우체국과 달러로 즉시 현금화 대비. 여섯째, 정기적 점검, 위험하면 즉시 이동. 이 6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오늘 당장 하십시오.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다면 댓글 남기십시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있는데 어떻게 나눌까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개인정보는 절대 쓰지 마시고 금액만 알려주십시오. 다음 영상 예고합니다.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뱅크런 발생 첫 24시간 생존 매뉴얼. 만약 정말로 뱅크런이 터진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1997년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매뉴얼입니다. 체크리스트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노후 자금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